대기업 임원에서 제주도 펜션 사장으로 58세 그의 은퇴 후 반전 인생. 여러분은 어떻게 은퇴 후 삶을 그리시나요?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다가 58세에 번듯하게 퇴직금도 받고 이제 좀 쉬어야지라는 생각에 제주도로 내려간 한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왠지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만 같죠. 그런데 막상 부딪혀보면 예상치 못한 변수도 많고 고민거리도 많아요. 오늘은 은퇴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하신 분의 이야기를 통해 나는 과연 어떤 은퇴 후 인생을 꿈꾸고 준비해야 할까? 라는 물음을 한번 던져보려고 해요. 1. 제주도에서 새 출발, 그 배경과 현실. 58살이면 아직 젊다. 평소에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김정훈 가명씨는 30년 넘게 다닌 대기업에서 임원 자리까지 올라 꽤나 성공한 커리어를 쌓았습니다. 주위에서 조금 더 다니다가 퇴직해도 되지 않느냐고 말렸지만 스스로는 젊은 체력과 열정이 남아있을 때 내 일 한번 해보자라는 결심이 강했죠. 이렇게 결심한 김정훈 씨는 곧장 퇴직금을 받아 제주도로 내려갔습니다. 자연과 함께 살아보자라는 마음에 게스트하우스나 펜션을 운영하면서 현지인처럼 살아가는 상상을 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신나고 설렜다고 해요. 관광지에 대한 사랑, 사람들 만나고 대접하는 걸 좋아하는 성격 덕분에 이건 내 적성의 찰떡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펜션을 지어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1년 내내 사람이 몰리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비수기에는 운영비조차 나오지 않아 적자가 누적되곤 했죠. 무엇보다도 혼자 모든 걸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이 커서 몸과 마음이 쉬기보다 더 지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평소 회사에서 맡았던 일과는 전혀 다른 분야이기에 시행착오가 많았어요. 직원 때는 윗선의 지시나 회사의 시스템이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결정과 결과, 책임이 본인 몫이라 압박이 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후회만 남은 건 아니에요. 김정훈 씨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이 직접 선택하고 시작한 일이기에 하루하루 의미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찾아오는 손님들을 위해 일한다는 느낌은 직장 생활 때와는 또 다른 성취감을 주니까요. 2. 은퇴 후 삶을 설계하는 데 필요한 시각. 흔히들 퇴직하고 나면 어디 조용한 곳에 가서 카페나 펜션 하면서 살고 싶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준비 없이 덜컥 뛰어들었다가는 엄청난 자금 부담과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난관을 맞이하기 쉽습니다. 특히 젊은 시절의 커리어가 안정적이고 탄탄했을수록 은퇴 후 사업 도전이 주는 불확실성은 더 크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은퇴 후에도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선 막연한 꿈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꿈을 받쳐줄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정말 중요해요. 여유 자금이 어느 정도 있는지, 어떤 네트워크로 사람을 구하고 홍보를 할 것인지, 혹은 내가 본격적으로 힘을 쏟을 에너지가 남아있는지 등을 미리 점검해야 하죠. 3. 실제 사례로 살펴보는 은퇴 후 인생 설계. 이제 김정훈 씨와는 또 다른 상황에서 은퇴를 맞이한 분들의 3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누구나 정답은 없지만 이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교훈을 얻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례 1. 60세 공무원 퇴직 후 마을 부동산 중개사로 인생 이마. 김영수 가명씨는 60세에 공무원 연금을 받게 되어 일단 경제적인 안정은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은퇴 후에는 동네에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살고 있는 지역에서 부동산 중개 자격증을 취득하고 소규모 중개 사무소를 열었어요.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이제 와서? 라는 주변의 반응도 많았지만 오랜 공직 생활로 쌓은 신뢰와 꼼꼼한 일 처리로 점차 지역 주민들의 사랑방 같은 공간이 되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재무적 목표를 크게 세우기보다 지역을 이해하고 봉사도 하면서 내 생활비 정도는 벌자라는 마음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훨씬 덜했다는 겁니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은퇴 후 삶을 시작할 때는 기존 커리어와 연계된 강점, 그리고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조합하면 훨씬 안정적인 출발을 할 수 있어요. 사례 2. 55세 대기업 연구원, 취미였던 목공예로 창업. 박민정 가명씨는 대기업 연구소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한 이공계 전문가였습니다. 퇴직 후 하고 싶은 게 뭐냐고 물으면 늘 목공예를 배우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평소 손으로 무언가 만드는 걸 좋아했죠. 은퇴와 함께 목공예 학원에 등록해서 제대로 기술을 배우고 집 근처에 작은 공방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익보다도 재미가 우선이었기에 마음 편하게 시작했어요. SNS에 만든 제품을 올리고 소규모 강습도 열면서 조금씩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주문 제작과 소규모 강습을 병행하며 월 수입도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있답니다. 무엇보다 어제보다 오늘 더 즐겁다라는 그의 말이 인상적이었죠. 박민정 씨의 예에서 중요한 건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 약간의 전문성 적정한 규모라는 삼박자가 맞아떨어진다는 점입니다. 큰 돈을 벌겠다기보다 은퇴 후에도 발전할 수 있는 취미 일거리를 선택한 것이 스트레스와 리스크를 최소화한 비결이었죠. 사례 3. 62세 자영업자, 온전히 쉰다는 선택. 세 번째 사례는 조금 색다른 선택을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정환 가명 씨는 30년 넘게 자영업 식당을 운영하며 늘 돈 버느라 뼈 빠지게 일했다는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62세의 건강 문제로 인해 식당을 정리한 후 이제부터 내 인생은 휴식이 우선이라고 결심했어요. 해외여행도 하고 동호회 활동도 하며 하루하루를 즐기고 있죠. 다만 쓰고 있는 돈은 다 어떻게 마련되었나? 라고 물으니 50대 중반부터 월 10만 원씩 적금 넣고 식당 폐업하면서 나온 퇴직금 일부도 목돈으로 모아놨더라고요. 그는 그때 대비가 없었다면 지금처럼 여유롭게 쉬지도 못했을 것이라며 일만 하느라 놓친 게 너무 많았는데 이제야 제대로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례는 은퇴 후 꼭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만 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줘요. 정년 혹은 자발적 퇴직 후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상태라면 온전히 쉰다는 선택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4. 은퇴 후 삶을 바라보는 마음가짐. 이 세 가지 사례를 보면 은퇴 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정답은 정말 사람마다 달라요. 누군가는 새롭게 창업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취미를 발전시키고 또 누군가는 아예 쉼을 선택하기도 하죠. 하지만 공통적으로 중요한 건 미리 준비라는 사실입니다. 재정상태 점검 퇴직금이나 연금, 모아둔 자산, 혹은 나중에 들어올 수 있는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건강 체크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일도 오래 버티기 힘듭니다. 미리 정기 검진과 생활습관 관리가 필수죠. 네트워크 관계 은퇴 후에는 생각보다 인간관계가 좁아질 수 있어요. 새로운 활동이나 모임을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고 싶은 일 찾기 꿈은 분명히 있되 현실적인 규모와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5. 마무리하며 김정훈 씨처럼 대기업 임원에서 제주도 펜션 사장으로 라는 타이틀만 들으면 왠지 멋있고 부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시행착오와 부담감, 긴장감이 공존하죠. 은퇴라고 해서 인생이 갑자기 쉬워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경우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움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건 은퇴 후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펼쳐지는 제2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시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 수도 있고 자기 꿈을 늦게나마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수와 고민도 당연히 따라오겠죠. 그렇지만 그조차도 또 하나의 배움이 아닐까요? 자,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펼칠 차례입니다. 막연히 꿈꾸기만 하기보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보세요. 재정적인 부분, 건강, 그리고 인간관계나 취미까지 꼼꼼히 점검하면서 내게 맞는 은퇴 후 라이프 스타일은 무엇인지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가 오히려 더 큰 깨달음을 주고 나중에 나만의 노하우를 만드는 씨앗이 되기도 하니까요.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께서 주어진 환경에서 자기만의 색깔로 은퇴 후 인생을 즐겁고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